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해외 축구 14경기 FC 즈볼레 vs 헤렌베인. 이 경기는 즈볼레의 전형적인 4-2-3-1 블록과 헤렌벤의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즈볼레는 코스톤스를 축으로 하는 전방 라인이 존재감은 있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미드필더 앞 공간을 내주는 순간 수비 라인이 뒤로만 물러나는 경향이 강하다. 오스팅이 공격 전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도 뒤쪽 더블 볼란치가 넓은 폭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박스 앞 제어가 어려워진다. 은바요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이 옵션이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을 탈취해야 하고 탈압박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반면 헤렌베는 반 오베르엠이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며 한 번은 좌측으로 또 한 번은 중앙을 찔러주는 선택을 번갈아 사용해 상대 수비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팀이다. 반 오베르엠의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측면 메르벨트에게 날카로운 킬패스가 연결되고 메르벨트가 페널티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은 이 팀의 주요 패턴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박스 안에 자리 잡은 벤테가 컵백 형태의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슈팅 각도와 선택지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즈볼레 입장에서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그리고 6번, 8번 포지션 앞에서의 압박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면 메르벨트의 침투와 벤테의 피니시를 연달아 허용할 위험이 크다. 또한 헤렌베는 볼을 잃더라도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을 곧바로 시도하며 채탈한 후 다시 반 오베르엠을 거쳐 공격을 설계하는 구조라 경기 내내 공을 쫓아다니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즈볼레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라인이 높아질수록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뒤쪽이 동시에 열리는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 특히 코스톤스가 상대 진영에서 버텨주는 상황에서도 이선이 동시에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세컨드볼 확보에서 밀리며 금방 다시 수비 모드로 전환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에 헤렌베는 점유와 전진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템포를 늦춰 수비 라인을 끌어낸 뒤 다시 한번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침투를 시도할 여유도 갖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패턴 플레이의 정교함,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옵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매치는 시간 흐름이 지날수록 헤렌벤 쪽으로 경기 방향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결국 관건은 즈볼레가 얼마나 오래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가인데 헤렌벤의 연계와 컷백 패턴이 반복될수록 수비 집중력이 조금씩 무너질 여지가 큰 흐름이다. 일즈볼레는 코스톤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부터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나는 팀이다. 반면 헤렌베는 반 오베르엠의 패스 선택과 메르벨트의 침투, 벤테의 마무리가 연결되는 컷백 패턴을 통해 경기를 설계할 수 있고 볼을 잃더라도 전방 압박으로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전술적 상성과 공격 패턴의 완성도, 그리고 경기 리듬을 줄 수 있는 구조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헤렌벤이 즈볼레의 수비 조직을 흔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메넨글라드바흐 vs 라이프치. 이 매치는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은 괜찮게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체크해야 한다. 글라트바흐는 더블 볼란치를 거쳐 측면으로 빼고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는 패턴은 안정적이지만 하프스페이스를 날카롭게 찢어주는 직선적인 전진 패스가 부족해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도가 떨어진다. 라이프치 역시 4-3-3 구조에서 중원이 볼을 돌리는 능력은 있지만 오펜다의 뒷공간 침투를 살릴 만큼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패스가 자주 나오지 않아 속도감 있는 역습보다는 안전 지향적인 점유에 가까운 장면이 많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양팀 모두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라인을 심하게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의 균형을 먼저 맞추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조직적인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롭고 중원에서의 볼순환은 있으나 전방 침투 루트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도다. 결국 볼은 측면을 돌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패턴만 반복될 공산이 크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숫자를 집어넣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경기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은 경기 전체를 루즈하게 만들며 슈팅 숫자 자체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실점 리스크를 의식해 라인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승부를 걸기보다는 지지 않는 쪽을 우선시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그림보다는 1골 이내 혹은 득점 자체가 많지 않은 답답한 양상이 예상된다. 무리하게 승부를 걸기보다는 서로 지키는 경기 운영 속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의 키워드는 확실히 무승부와 언더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일글라트바흐와 라이프치 모두 라인 간 간격과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전방에서 수비를 찢어줄 날카로운 패턴이 부족해 전체적인 경기 템포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 볼이 빙빙 도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연달아 만들어지는 그림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서로 조심스럽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승부를 나누는 양상에 가깝고, 그 과정에서 무승부와 언더 쪽 기대값이 더 높은 승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 참고. 언더 오브 언더 강추. 코모 1907 BS 사솔로. 이 경기는 강한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끊으려는 코모와 뒤에서부터 짧게 풀어나가는 사스올로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코모는 두비카스를 축으로 한 전방 라인과 니코파스의 이선 플레이메이킹에 맞물리면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찌르는 전환 공격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래서 상대 센터백 볼로카 라인의 압박을 집중시키고 그 뒷선에서 보이보다가 전진의 세컨볼과 루즈볼을 이어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스올로 빌드업은 초반부터 흔들릴 여지가 크다. 코모의 경우 강력한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 전환을 차단하는 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이 상대 수비와 볼 보유자에게 동시에 달려들며 빌드업 숨통을 조인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조직적인 2차 커버가 들어가 공을 빼앗는 구조라 한번 압박 라인이 제대로 서면 사스올로 입장에선 전진 패스 각도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 전방 압박이 반복적으로 성공하면 사스올로의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롱볼 위주로 굳어지고 피나몬티와 베라디가 전방에서 고립되는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사스올로는 평소처럼 빌드업을 이어가려 할 텐데 볼로카가 중원에서 압박을 정면으로 받는 순간에는 패스 방향이 제한되고 옆으로 돌리는 패턴이 많아지면서 템포가 죽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능력이 좋은 베라디가 한두 번은 커트인 후 슈팅이나 프리킥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무게가 부족해 보이는 편이다. 코모는 홈팀이라는 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며 상대가 템포를 올리지 못하게 간격을 조여놓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니코파스가 중간 지점에서 공을 잡아 방향 전환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면 두비카스의 침투와 측면 자원의 오버래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사스올로 박스 주변을 흔들 수 있다. 사스올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라인을 다소 내리고 롱볼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선과 3선의 간격이 더 벌어져 두 번째 볼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압박 구조와 중원 강도, 그리고 홈에서의 전환 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코모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1코모는 두비카스 니코파스로 이어지는 전방 2선 축을 중심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결합해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축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사스올로는 빌드업 성향과 개인기 좋은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템포가 끊기고 간격 관리에서 불안이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코모가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실리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코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메스 스타드 vs 렌 FC. 이 경기는 메스의 홈 두 줄 수비와 스타드 렌의 후반 볼 순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메스는 4-2-3-1을 바탕으로 트라오레가 수비 앞을 지키며 라인을 버티는 구조지만 공격 전개에서 tem포가 느려지면 조메니 마조와 치타이 슈빌리의 개별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다. 반면 스타드 렌은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3-5-2 구조를 유지한 채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돌리면서 메스의 수비 블록을 점진적으로 흔드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에는 메스가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유지하는 부담은 메스 쪽에 더 많이 쌓이게 된다. 스타드 렌은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볼을 빠르게 좌우로 돌리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을 강화하고 론지에가 측면에서 방향 전환과 돌파를 반복하는 장면을 통해 메스의 수비 간격을 조금씩 벌려놓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메스 수비 라인이 한 번이라도 타이밍을 놓쳐 사이드 쪽으로 과하게 끌려나가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는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생기고 세컨드 라인 침투를 마킹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틈을 정확히 노리는 자원이 바로 무사 알타말이다. 그는 세컨드 라인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애매한 지점에서 공을 받아 박스 안으로 곧장 파고들 수 있는 침투 타이밍을 갖추고 있다. 론지의 방향 전환과 드리블이 수비를 한 번에 쏠리게 만들고 블라가 오버래핑과 연계를 통해 폭을 넓혀주면 무사 알타마리는 그 사이로 깊게 침투해 마무리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메스 입장에서는 이 후반 패턴을 차단하려면 트라오레가 계속해서 라인 간 간격을 조정해주고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체력과 집중력을 90분 내내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메스가 홈에서 버티는 구도로 출발할 수 있지만 후반 승부처 구간에 접어들수록 스타드 렌의 볼 순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흐름의 무게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타드 렌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갈 공산이 크고 결정적인 한두 장면에서 무사 알타마리가 승부의 마침표를 찍을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그려진다. 일메스는 홈에서 두 줄 수비와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한계를 노출할 위험이 크다. 반면 스타드 렌은 후반 승부처 타이밍의 볼순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론지의 방향 전환과 무사 알타마리의 침투를 축으로 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된 루트를 갖추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균형이 길게 이어지다가도 후반 한두 번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세컨드라인 침투 장면에서 스타드랜이 승부의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매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FC vs 입스위치. 이 경기는 5백으로 버티려는 옥스퍼드와 팍스 근처에서 연쇄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입스위치의 상성이 핵심 포인트다. 옥스퍼드는 랭크셔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 싸움에 기대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개를 시도할 때 패스 미스와 탈압박 실패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푸아에타와 반대편 윙백이 넓은 폭을 책임지다 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왕복 횟수가 쌓이며 측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입스위치는 아기레와 펠리스트리를 축으로 한 2대1 원투 패스 패턴이 이미 완성도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고 박스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짧은 패스 교환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대 아라스카에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한 번은 측면으로 벌리고 한 번은 중앙을 찔러주는 선택을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옥스퍼드 5백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옥스퍼드 입장에서는 5백 숫자를 앞세워도 라인 사이 공간 관리에 실패하는 순간부터 팍스 앞에서의 이선 침투와 컷백 상황을 연달아 허용할 위험이 크다. 입스위치는 자연스럽게 높은 점유율과 함께 공격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며 볼을 잃더라도 전방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해 다시 몰아붙이는 리듬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수비 숫자로 버티는 옥스퍼드의 밀집 수비가 박스 근처를 두드리는 입스위치의 연쇄 침투와 패턴 플레이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정리된다. 전술적인 상승과 흐름, 그리고 공격 전개 완성도를 두루 감안하면 경기의 방향성은 점차 입스위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옥스퍼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버티는 선택으로 경기에 들어가겠지만 라인 사이 공간과 탈압박 약점이 박스 근처 패턴 플레이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다. 반면에 입스위치는 아기레와 펠리스트리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2대1 플레이와 연쇄 침투, 그리고 대 아라스카에타의 패스 선택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전술적 상승과 공격 완성도, 그리고 주도권 싸움에서의 구조적 우위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입스위치가 옥스퍼드의 5백을 결국 흔들어내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옥스퍼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헤타페 CF vs 엘체. 이 경기는 5백 기반의 안정적인 수비와 포켓 침투 패턴을 갖춘 헤타페가 3-4-1-2 구조 속에서 간격 관리의 과제가 있는 엘체를 상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을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헤타페는 아람바리가 중앙에서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주며 상대 블록을 옆으로 흔들고 그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공간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 포켓 공간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 엘체의 백스리는 마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5-3-2 구조의 장점은 수비 시 중앙 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따낸 뒤에도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라 헤타페는 탈압박 이후 두세 번의 패스로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패턴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엘체는 라파 미르를 향한 전진 패스와 크로스, 그리고 로드리고 멘도자의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윙백과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 관리 부담도 커진다. 헤타페가 의도적으로 라인을 조금 내려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아람바리의 볼 배급을 중심으로 역습과 빠른 전진을 병행한다면 엘체 수비에 요구되는 커버 범위는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엘체가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윙백을 과감하게 올리는 순간 헤타페의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는 포켓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모두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전술적으로 보면 헤타페는 포켓 공간에서의 전개와 박스 앞 콤비네이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엘체는 박스 안 결정력은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의 간격 관리와 수비 밸런스 유지에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또한 헤타페는 홈에서 특유의 조직적인 수비와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아람바리의 패스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박스 안에서 받는 공의 퀄리티도 올라갈 여지가 크다. 반면 엘체는 라파 미르에게 볼이 잘 전달되지 않는 구간이 길어지면 전개가 측면 크로스 일변도로 단조로워지면서 헤타페 5백 라인에게 읽히기 쉬운 패턴에 갇힐 수 있다. 그래도 라파 미르의 피지컬과 제공권을 감안하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중원에서 스윙 패스를 통해 포켓을 만들어가는 헤타페의 전술이 엘체의 라인 간격 문제를 얼마나 자주 파고드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헤타페가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점유율을 높이고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의 침투 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홈팬들 앞에서 결과까지 가져갈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이레타페는 아람바리를 중심으로 한 스윙 패스와 포켓 공략 패턴을 완성해가면서 5백 조직력의 공격 전개까지 더해지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반면 엘체는 라파 미르의 결정력이라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1-2에서 라인 간격 관리와 윙백 복귀 타이밍 문제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술적 구조와 흐름을 종합해보면 오늘 경기는 헤타페가 홈에서 포켓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결국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웰링턴 피닉스 vs 애들레이드. 이 경기는 홈에서 볼점유와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웰링턴 피닉스와 투톱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효율적인 마무리를 노리는 애들레이드의 스타일 대결이다. 웰링턴 피닉스는 나가사와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아르미엔토와 나야린을 활용해 공격을 풀어가는 구조로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를 눌러두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공간이 벌어지고 풀백들이 전진한 뒤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파울을 내주기 쉬운 구도가 만들어진다. 애들레이드는 이런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하나하나 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두 번째 지점에서 헤더를 가져가거나 세컨볼을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눈에 띈다. 그래서 단순히 점유율과 빌드업 완성도로만 경기를 가늠하기보다는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싸움이 실제 스코어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웰링턴 피닉스가 오픈 플레이에서 적지 않은 찬스를 만들 수 있더라도 박스 안 수비에서 파포스트 공중전과 세컨볼 처리에 계속 흔들린다면 애들레이드의 세트피스 전술 앞에서 실점 위험은 상시 열려있는 셈이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수비 시 라인을 너무 낮게 깔아두지만 않는다면 요바노비치와 두클리의 역습 루트를 통해 빠르게 상대 박스로 접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얻어내는 코너킥과 프리킥이 곧바로 득점 기대값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결국 세트피스와 파포스트 공중전의 디테일 그리고 애들레이드가 준비해온 코너킥 패턴이 어느 정도까지 살아나느냐가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럴링턴 피닉스는 나가사와를 축으로 한 빌드업과 아르미엔토의 킥력을 앞세워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간격 관리와 공중볼 대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요바노비치와 두클리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준비된 패턴으로 풀어낼 수 있는 팀이며 파포스트 침투를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서 분명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술 구조와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파포스트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애들레이드가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웰링턴 피닉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RCD 마요르카 vs CA 오사수나. 이 경기는 섬을 홈으로 사용하는 마요르카와 장거리 비행 후 원정에 나서는 오사수나의 체력 환경 변수가 전술과 함께 엮이는 매치업이다. 마요르카는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울릉도처럼 섬 지역에 위치한 팀이라 경기장 환경과 이동 동선, 기후에 완벽히 적응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 오사수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이번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 90분 내내 자신들이 가진 최대치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로 누적은 곧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3-4-3에서 윙백과 이선은 필연적으로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하기에 후반 승부처에서 첫 발이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마요르카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탈압박 이후 빠르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패턴으로 체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마테오 조셉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연계로 수비 라인을 붙잡아두고 아사노와 파블로 토레는 그 주변에서 속도와 패싱으로 오사수나 수비 사이 간격을 노릴 것이다. 오사수나는 푸디미르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겠지만 원정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과 이선의 왕복 질주 횟수가 줄어들면 마요르카는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갈 여지가 크다. 이때 파블로 토레가 전환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를 넣어주고 아사노가 뒷공간이나 반대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사수나 수비는 한 번에 정렬이 무너지는 장면을 허용할 수 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굳이 모든 구간에서 라인을 전진시키지 않고도 상대의 체력 저하 구간에 맞춰 속도를 올리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오사수나는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하려 해도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정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 후반 실점 리스크를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뿐 아니라 섬 원정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이동 피로까지 감안했을 때 홈팀 마요르카가 상대보다 더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오늘은 홈팀 마요르카 선수들이 경기장 환경적인 핸디캡 속에서 더 유리한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승부의 추가 서서히 마요르카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구도다. 일마요르카는 섬을 홈으로 쓰는 팀 특성상 경기장 환경과 이동 피로에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오사수나는 장거리 비행과 원정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하고 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는 리스크다. 종합하면 오늘 경기는 홈 이전과 환경적 요인, 전술 구조까지 모두 마요르카 쪽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마요르카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요르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제노아 CFC vs 엘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마무리 정확도에서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양팀 모두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볼순환이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박스 근처에서 일관된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의 침투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고, 베로나는 투톱과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개가 한번 끊기면 다시 라인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도 슈팅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 두 팀 모두 최근 득점 기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에서는 어느 쪽도 과감하게 라인을 전진시키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실점을 피하는 쪽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는 홈에서 플레이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크지 않다. 베로나 역시 수비 숫자를 갖춘 뒤 역습 타이밍만 노리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 위험 부담을 크게 지는 모험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와 최소 실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중원에서의 간헐적인 충돌과 세트피스 상황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양팀 모두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자주 만들지는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관리를 택하는 보수적인 선택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어느 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밋밋한 균형 속에서 서로의 실수를 기다리는 양상이 계속된다면 승부보다는 승점을 나누는 결과에 더 가까운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일제노아와 베로나 모두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빌드업 템포와 마무리 정확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이 넣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느냐의 승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고, 양팀 모두 실점 관리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무승부와 저득점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크며, 승부를 결정지을 강한 한방보다는 조용한 균형 속에서 승점을 나누는 그림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파르마 칼초 vs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공격적인 윙백 운영과 3톱의 높이를 유지하는 파르마의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투톱 원투 패턴을 앞세운 우디네세의 전환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이다. 파르마는 펠레그리노를 축으로 측면에서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능하지만, 그만큼 윙백이 높게 올라갔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뒤를 커버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분명하다. 특히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한 뒤 수비 전환 단계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며 쉽게 스위치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세컨드 구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데이비스와 칼스트렘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파르마 3백은 공을 볼지 침투를 따라갈지 선택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게르 브라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파르마의 센터백 구조는 더 쉽게 흔들리고 결국 페널티 박스 앞에서 우디네세 쪽에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가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올려 초반 분위기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라인이 높아지고 뒤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우디네세는 3-5-2의 중앙 밀집도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확보하고 칼스트렘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세컨드 지역에서의 경합이 우디네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파르마는 점점 더 낮은 위치에서 버티며 역습 몇 번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 볼 경합의 균형을 따져보면 우디네세가 더 많은 반복 가능한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흐름은 서서히 원정팀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일파르마는 펠레그리노를 앞세운 박스 안 존재감과 윙백의 공격성을 동시에 살리는 팀이지만, 공을 잃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세컨드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우디네세는 투톱과 중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데이비스와 칼스트렘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해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단계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흐름을 잡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승부 해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르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바이에른 미넨 vs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 탈압박 후 속도를 끌어올리는 바이에른 미넨과 3백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려는 상파울리의 구조적 대결이다. 바이에른 미넨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1차 압박을 끌어낸 뒤 올리세와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중앙 지역에서 탈압박을 해내는 순간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전개를 자주 보여준다. 특히 올리세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사이 지점에서 볼을 받으면 첫 터치 이후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을 빠르게 선택하면서 상파울리의 3백과 중원 사이 간격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케인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위치를 잡으며 등지는 플레이로 공을 보호하고 다시 측면이나 이선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면서 팍스 근처에서의 연계 패턴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상파울리 입장에서는 케인의 첫 터치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상파울리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며 바이에른 미넨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짧은 패스 네트워크에 의한 탈압박이 한두 번만 성공해도 3백과 윙백 뒤 공간까지 한 번에 노출될 수 있다. 감히 라인을 높게 잡고 나오는 순간 올리세의 방향 전환 패스와 고레츠카의 박스 투박스 움직임 그리고 케인의 연계와 마무리가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지면 상파울리 수비는 빠르게 뒷걸음질치며 허수아비처럼 서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상파울리가 너무 전방 압박에만 에너지를 쏟을 경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바이에른 미넨의 이선 자원들이 자유를 얻고 그 상태에서 짧은 패스 조합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상파울리도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 아운톤지를 활용한 빠른 역습과 3백 기반의 숫자 싸움으로 최소한의 반격은 시도하겠지만 고레츠카를 축으로 한 중원 압박과 바이에른 미넨의 제압박 구조를 뚫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중앙 탈압박 이후 올리세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환을 주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상파울리는 블록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해서 하프스페이스와 팍스 앞을 내주는 구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미넨은 홈 경기장에서 공격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반부터 템포를 높게 가져가 상대를 자기 진영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데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과 박스 근처 2차 공격에서도 꾸준히 슈팅 볼륨을 확보할 수 있다. 상파울리는 세트피스나 전환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지역 장악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에서 밀리면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리가 초반 기세에서 잠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탈압박 능력에서 앞서는 팀을 상대할 때 라인 간 간격과 수비 간 거리 조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템포를 조절하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환 구조의 완성도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상파울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림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매치는 바이에른 미넨이 중앙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상파울리의 3백 구조를 꾸준히 흔들며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보다 높게 평가된다. 바이에른 미넨은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중심에 올리세와 고레츠카, 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3백과 전방 압박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노리겠지만 탈압박이 좋은 팀을 상대할 때 라인 간 간격 관리와 뒷 공간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이 홈의 템포와 전환 구조를 앞세워 상파울리 수비 라인을 꾸준히 흔들고 결국 승리라는 결과까지 연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이에른 미넨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베르더 브레멘 vs 쾰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지나치게 느린 팀들이 맞붙는 구도다. 브레멘은 그리를 축으로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가 적어 전반까지 볼이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은진마의 속도와 슈미트의 측면 가담이 살아나려면 패스 템포가 빨라져야 하는데 전체 리듬이 느리다 보니 두 선수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쾰른 또한 마르텔이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부족해 카민스키와 빌터의 움직임이 박스 근처에만 묶이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타이밍이 서로 엇박자로 계속 어긋난다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볼 점유율은 두 팀 모두 55에 가까운 비율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브레멘이 홈에서 조금 더 전진하려 해도 쾰른의 수비 전환이 빠르게 작동하는 이상 박스 근처에서 완전히 열린 슈팅 각을 만드는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대로 쾰른이 라인을 올려보더라도 브레멘의 수비 전환 역시 빠른 편이라 뒷공간을 크게 내줬다가 실점하는 그림보다는 서로 조심스러운 전개 속에서 중원 싸움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흐름에서는 세트피스가 더욱 중요해진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올라와 제공권을 노리는 장면이 사실상 유일한 확실한 득점 루트에 가깝게 보인다. 그 외 오픈 플레이에서는 패스 템포가 늘어지고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까지 떨어지면서 양팀 모두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번번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교체 카드 또한 수비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반 막판에도 어느 한쪽의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승점 1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수 있다. 전술적인 구조, 공격 전개 템포, 스트라이커 움직임,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답답한 공방전 속에서 서로를 제압하지 못한 채 스코어가 묶이는 그림이 강하게 떠오른다. 브레멘과 쾰른 모두 수비 전환은 빠르게 가져가지만 공격 템포와 전개 속도가 느려 파이널 서드에서 승부를 가를 한방을 만들기 쉽지 않은 조합이다. 전방 움직임과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로 어긋나는 구조에서는 점유율과 패스 수치는 쌓이더라도 득점 기대값은 생각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위협적인 득점 루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이 경기는 큰 폭의 스코어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다가 승점 1점씩 나누어 갖는 무승부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우니온 베를린 vs 하이덴하임. 이 경기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갖춘 우니온 베를린의 타깃 조합과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 중인 하이덴하임 수비 라인의 충돌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케디라가 중원에서 수비적 균형을 잡아주고 공을 따는 뒤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전방 일리치와 안사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형태를 선호한다. 일리치는 중앙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버텨주는 중심축이고 안사는 이 주변에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드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조합 자체가 3백에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다. 하이덴하임은 지부지바제와 레오시엔자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그만큼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뒤쪽 커버에 부담이 쌓이고 3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리스크가 커진다. 특히 11경기 26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 실수 몇 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라인 간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로 압도하려 하기보다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케디라를 거쳐 일리치에게 공을 올리고 안사가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만 반복해도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다.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마다 우니온 베를린은 롱패스 한 번으로 하이덴하임 수비 뒷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리치의 제공권과 안사의 속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은 키 큰 자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특정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하이덴하임은 박스 안마킹 전환과 리바운드 대처에서 불안한 모습이 누적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은 실점 부담으로 인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순간부터는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 한 방 한 방이 곧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와 실점 패턴, 타깃 조합의 상승을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라인을 온전히 감당하기 벅찬 매치업에 가깝다. 이르니온 베를린은 배구 구조와 케디라의 스크린 덕분에 수비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리치와 안사라는 타깃 조합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방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3백과 윙백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 수치가 말해주던 라인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끝까지 두드리며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게 그려지는 한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핸디 무추천. 언더 추천. 호펜하임 vs 아우크스부르크. 이 경기는 홈팀 호펜하임이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 경기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구도다. 아슬라니는 상대 압박을 정면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한 번의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을 성공시키며 그 과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 1차 압박 라인을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카드다. 아부둘라우는 수비 가담과 커버 플레이를 바탕으로 센터백 앞을 넓게 커버해주면서 세컨볼 경합에서도 몸을 던지는 타입이라 두 번째 볼 소유를 호펜하임 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호펜하임은 중원에서 볼을 빼앗긴 뒤에도 다시 세컨볼 경합에서 이겨 공을 되찾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램퍼리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들며 수비 간격을 흔들어준다면 아슬라니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등에 치고 버티거나 세컨볼을 향해 재빠르게 반응해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구조상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중원 블록과 3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야키치가 중앙에서 버티더라도 주변 라인의 지원이 늦으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점점 공을 쫓아다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쾌미르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은 분명 위협 요소이지만 이 패턴이 성공하려면 먼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해 빠르게 전진해야 하는데 호펜하임 미드필더들의 탈압박과 커버링을 고려하면 조건이 까다롭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호펜하임의 중원 점유와 세컨볼 주도권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슈팅 시도와 박스 안 진입 패스도 호펜하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홈경기장의 분위기 속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 채 전진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볼 처리에서 더 크게 밀릴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한 번쯤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중원 전투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호펜하임이 경기 전체를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가며 점차 우위를 확대해 나갈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럽다. 이 호펜하임은 아슬라니와 램펄, 아부둘라후를 축으로 한 중원 전방 구조가 점차 안정되면서 탈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 상대를 위로 올라서는 그림을 꾸준히 보여주는 팀이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전개 과정에서의 무게감은 있지만 수비 전환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강한 압박과 세컨볼 경쟁에 시달리는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패턴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홈팀 호펜하임이 중원과 세컨볼 주도권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틀어주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박스 안 마무리를 통해 승부를 자신의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정리할 수 있다. 배팅 강도. 승무패 호펜하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